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오늘 먼저 업무 보고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업무 보고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입니다. 정부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과 재도전까지 기업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성장의 성과를 확산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또 복잡한 중소기업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 성장 사다리, 그러니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좀 청사진이 엿보이는데, 하반기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상반기 성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업하고 벤처 투자에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을 넘어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다진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모두의 창업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네. 프로젝트에 6만 2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정부 창업 공모전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고요. 벤처 펀드 결성 규모도 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벤처 투자도 3조 3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첨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모두의 창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실히 모두가 좀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 이런 분위기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출과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도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 경제가 버텨왔던 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상반기 6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KBT 수출이 30% 넘게 증가하며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했고요.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 2천억 원이 편성돼 기술혁신 생태계 회복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또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범정부 기술 탈취 신고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창업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또 창업을 더욱더 활성화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창업 열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네. 창업 도시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성장 펀드의 창업 공간도 확충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신안보와 제약 바이오, 기후 테크, 제조 AI, K 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혁신기업에는 최대 5년간 400억 원 규모를 집중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기업을 키우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요즘에 우리 기업이 좀 잘 나가다가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이 좀 활약을 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책도 마련을 네. 했는데요. 정부는 혁신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선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성장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맞춤형 수출 지원과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유망기업 3,000곳을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경제성장 기반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건데, 근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좀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을까요? 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다른 창업자들도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25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와 경영 진단, 재무 개선, 신산업 전환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업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성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에서 만든 성과들, 여러 가지 경제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결국에는 지역 곳곳으로 좀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나왔을까요? 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역경제 활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브랜드화와 배달 경쟁력도 강화해 더 많은 소비자가 찾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지역 상권도 핵심 점포 육성과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상권 브랜드화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간다는 게 계획입니다. 예. 네, 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요. 또 육아와 고용, 산재보험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자금도 중저신용자와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도 챙기겠다 이런 내용이 결국 포함된 건데요. 근데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정책 중에 네.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예. 이제 상생 범위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분쟁 조정 전담 체계도 구축하고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도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회연대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민간과 함께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네, 또 기업 승계도 단순한 가업 승계를 넘어서서 M&A와 임직원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를 해서요. 기업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좀 기업들도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걸 적용할 때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좀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복잡하게 운영되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정면 재정비하기로 했는데요. 네. 유사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합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규제 거버넌스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업 데이터도 통합 관리에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